제49화 애국어의 중요성.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데 언어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마참내 그 뜻을 능히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전차로 내 28자를 맹근하니 사람마다 수히 여겨 읽고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 첫 장에 나오는 세종대왕님의 애민사상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내용이지요.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쌍놈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구나 하는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이제 욕 단단히 먹을 작정을 하고 진실을 말해봅니다. 훈민정음은 무엇일까요? 정음을 표시하기 위한 발음기호입니다. 무슨 말을 표시하기 위한 정음일까요? 한문을 읽기 위한 정음입니다. 즉,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글이 아니라 한자를 정확히 발음하기 위한 발음기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백성에만 초점을 두고 첫 구절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서 라는 구절은 애써 애면을 합니다. 즉, 중국말을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 창제를 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애써 애면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 우선이 아니라 중국어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사대부를 위해서 발음기호 28자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전에도 한자를 읽기 위한 발음기호는 다양한 형태로 이미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정리하고 간추려서 28자로 간편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즉, 세종 이전에도 한글은 존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용비어 천가나 월인 천강지곡이라는 것만 알고 더 중요한 동국정운을 만든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동국정운을 만들어 한자를 정확히 발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백성을 백정이나 쌍놈 그리고 아녀자를 위한 숭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종대왕의 치적을 깎아내릴 의도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닥치고 숭배하기보다는 진실을 알고 존경을 하던 비방을 하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한글이 필요했는지를 아시겠지요? 세종대왕도 애국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국어를 배워서 무엇에 써먹을 거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번역기도 잘 나오고 돈만 주면 애국어 가이드 동행하면 애국여행을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애국어를 배워서 여행을 가지 않는 한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어는 단지 소통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만이 목적이라면 손짓 발짓으로도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애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선진 문화를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국어를 공부할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 더 선진화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배우는 것은 수박 겉만 핥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문화를 가진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문화와 습성을 배워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인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 독일어를 배우고, 일본인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 일본어를 배우고, 미국인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 영어를 배우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오직 우리 것만이 소중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려 한다면 세종대왕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능히 실어 펴지 못할 놈이 바로 나로구나. 지금까지 보리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